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은 정현주님의 다시 사랑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라는 점 있으신 분들, 혹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녀에게 말을 걸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랑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말해야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사랑이라면 결국에는 말이 된다. 어떻게든 알게 하고 알게 된다. 어느 작가의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혼 때 일입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징병되어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여 겨우 함께 하게 되었는데 남편을 멀리, 그것도 아주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야 하다니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우편 제도 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내는 부탁했습니다. 부디 나에게 자주 연락을 해줘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주 연락을 해주세요. 남편은 걱정하는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 알았다, 알았다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결국엔 가서 닿을 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남편은 고장나 버려진 서치라이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고친 다음에 아내가 있는 쪽을 향해서 빛을 쏘았습니다. 매일 밤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아내는 어디선가 빛이 비치면 남편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립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책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정혜윤 작가의 책 여행 혹은 여행처럼과 삶을 바꾸는 책 읽기에 연달아 등장하는 충북 음성의 한충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처음 배웠다고 합니다. 알던 것도 서서히 희미해질 나이에 왜 새삼 한글을 배웠는가 하면 꼭 적어보고 싶은 이름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중매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시집을 왔을 때는 아무도 할머니가 문맹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군대에 갔고 아내에게 자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만 단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문맹인 것을 몰랐으니 남편은 중매 결혼을 해서 나에게 정이 없는 것인가,
괜한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나와 보니 아내는 정답고 애틋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안심이 된 남편은 왜 답장을 하지 않았는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울며 대답했어요. 사실은 글을 읽지 못한다. 당신이 보내온 편지도 겨우 한 장 놀러온 누군가가 읽어주어서 내용을 알았을 뿐이다. 사정을 다 알게 되었지만 부대로 복귀한 남편은 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그치지 않았죠. 남편의 편지를 읽고 싶어서 할머니는 간절히 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답장이 할아버지에게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50년 후였습니다. 마침내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한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편지를 보낸 당신. 어둠 속에 쏘아 올린 빛 한 줄기를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준 또 하나의 달빛 속에서 아내는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얼마나 견고해졌을까요? 50년 만에 아내의 답장을 받아든 남편의 손과 얼굴과 눈가를 그려봅니다. 함께한 긴 시간과 함께 걸어온 먼 길이 녹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한 줄이 만드는 감동은 길고 진하고 깊었을 겁니다.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고마운 웃음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 표현해 주세요. 전해 주세요. 사랑한다는 직설이어도 아름답고 어둠 속에 빛 한 줄기를 쏘아 올리듯 달이 참 밝네요 하고 돌려 말해도 아름답습니다. 제대로 전해질까를 염려하지 마세요. 같은 마음이라면 상대도 반드시 알아차릴 테니까요. 사실 감춰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도 하죠. 가득 찬 풍선이 터지듯 어느 순간 말이 되어서 나와버릴 테니까요.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랑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마음에 꽃이 피다. 그 여자의 일기장. 오랜만에 여행이었다. 여자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다. 낯선 곳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의 우정. 로맨스가 아니어도 좋다. 그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가 필요했다. 서울에서는 모두가 너무 가까이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 빨랐다. 같이 일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우연히 알게 된 누군가도 그랬다. 준비가 되기도 전에 여자의 마음을 벌컥 열어보려고 했다. 갑작스러운 것은 여자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여자의 속도와 방식을 존중해주는 사람은 쉽게 만나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여자는 조금 외로웠지만
복잡한 것보다는 외로운 것이 나았으므로 여자는 혼자 있는 것을 택했다. 이번에도 홀로 여행길에 올랐다. 밤의 비행기에. 혼자라서일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독서등을 켜고 책을 읽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뒤편에 앉은 남자 하나가 여자를 보고 있었다. 눈길이 마주쳐서 조금 놀랐지만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가 신경이 쓰였다. 남자는 일 때문에 여행 중인 것 같았다.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동료인 듯 했다. 목소리는 물론이고 대화의 내용이 좋았다. 배려가 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끌렸지만 돌아볼 수는 없었다. 여자는 그다지 용기 있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행기는 아침이 되어서야 착륙했다. 올려놓았던 짐을 내리려는데 남자가 성큼 다가와서 여자의 짐을 내려주었다. 여자는 작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비행기에서 공항 게이트까지는 버스를 타야 했다. 사람이 많았는데 어쩌다 보니 여자의 바로 앞에 남자가 있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두근거렸고 왠지 부끄러웠다. 공항을 완전히 다 빠져나올 때까지 남자는 여자의 시선이 닿는 곳에 있었지만 가벼운 목례만을 남기고 둘은 각자의 길을 갔다. 남자는 여자를 잡지 않았고 여행하는 내내 여자는 그 점이 야속했다. 남자에게 끌리면서도 제대로 된 인사조차 없이 보낸 자신이 후회되기도 했다. 오늘 여자는 서울에 도착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종종 남자를 생각했는데 입국장에서 그를 보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두근거렸다. 놀라서 여권을 떨어뜨렸는데 남자가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웃었다. 여자를 알아보았나 보다. 두 사람은 같이 공항버스를 탔다. 옆에 앉아서 남자는 여행은 좋았는가 물어보았다. 지나간 며칠간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는 굉장히 즐거웠다. 버스에서 내릴 때 남자가 여자에게 명함을 건넸다. 그리고 그제서야 여자에게 이름을 물어보았다. 여자는 남자의 순서가 마음에 들었다. 취향과 생각이 먼저이고 이름이 나중인 순서. 잠들기 전에 여자는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요 라고 메시지를 적었으나 보내지 않았다. 다음 날 보내기로 했다. 천천히라서 더 향기로운 사람을 만났다. 다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인연. 그 향기와 여운을 충분히 느끼고 싶었다. 그 남자의 일기장. 2주 전 남자는 버스 안에서 여자를 처음 보았다. 정확히 말하면
보았다기보다는 느껴졌다. 가장 먼저는 향기였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느껴졌다. 가볍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가진 향기. 굳이 형용사를 하나 정해서 붙인다면 청결한 향기로 여자는 남자의 옆에 있었다. 깨끗한 단발머리, 깨끗한 손끝, 야무진 표정을 가진 여자였다. 잠시 후에야 남자는 깨달았다. 상대가 눈치를 챘다면 무례하다 느낄 만큼 계속 여자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움츠러드는 참인데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시선이 마주치자 희미하게 웃었다.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정류장은 학교였다. 남자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지금 말을 걸어야 할까? 여자가 내리는 곳까지 같이 가는 게 맞는 걸까? 버스에서 말을 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여자가 내렸다. 바로 남자의 학교 앞에서 말이다. 인연이 보내오는 신호라고 느꼈다. 저기요. 뒤따라가서 남자는 여자를 불러 세웠다. 돌아보는 여자에게 남자가 자신의 학과와 학번, 이름까지 말했을 때 여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가벼운 목례만을 남기고 친구들을 따라갔다. 남아있는 것은 여자의 이름뿐이었다. 다시 마주치기를 바라면서 남자는 캠퍼스를 걸었다. 버스를 탈 때면 주변을 부지런하게 둘러보았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대강당에서의 수업.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있었다. 한 번 듣고는 잊을 수 없었던 여자의 이름. 설마 하면서 돌아보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단발머리의 그녀가 있었다. 인연이 두 번째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고 느껴졌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갔다. 따라가려고 했지만 앞이 막혀서 조금 늦었다. 밖으로 나와 보니 여자는 벌써 저만치 멀어져 있었다. 뛰어가려고 하는데 작은 버스 하나가 또 남자의 앞을 막았다. 급한 마음에 이름을 불렀다. 버스가 시야를 가렸다. 짧은 순간이 길게만 느껴졌다. 놓쳐버릴까봐 조바심이 났다. 버스가 지나가고 마침내 여자가 보였다. 길을 가지 않고 서서 남자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부지런히 여자를 향해 걸었고 여자는 남자를 기다려 주었다. 이 수업 듣고 있었어요? 남자가 묻자 여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수강 신청을 정정해서 오늘이 처음 듣는 날이에요. 이번에는 웃는 것 같았다가 아니었다. 확실하게 웃고 있었다. 미소를 보는 순간 분명해졌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만났던 날을 여자도 잊지 않고 있었나 보다. 저절로 웃음이 났다. 웃고 있는 남자를 보며 여자도 웃었다.
마음속에 꽃이 피는 것 같았다. 정말로 봄이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